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을 면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경험이긴 하거든요. 오. 아 물론 네네. 그 중한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성장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을 때. 어느 쪽이 더 많냐? 네. 아.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스트레스 클리닉 그리고 이제 상담센터 그 두 곳이 어떤 곳인지, 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네, 스트레스 클리닉은 그 파마라토 클리닉의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병원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인 저는 주로 이제 진료를 보고 그 자살 예방 교육 내지는 뭐 정신건강 교육, 학생분들이 기숙사 들어갈 때 정신건강 선별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한 경우 연락해서 뭐 이렇게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스탑 바이 챗이라고 뭐 표지판 같은 거 보셨을 수 있을 텐데 스탑 바이 챗이요? 예, 네네. 익명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직접 아. 오지 않아도 뭐 기록 남지 않게 익명 상담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등등의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좀 해야 상담센터는 네네. 연은 13-1 50분간 스토리텔링으로 진행하는 이제 개인 상담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이제 화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이제 스트롱 진로 탐색 카이스트 생명의 전화 7942 이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살 등과 같이 조금 위기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즉시 출동해서 출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기 신고가 들어오면 지난번에 뵀던 캠플분들과 상담 센터장님과 상담사님이 출동하시죠. 캠프분들이랑 같이 네. 주로 어떤 고민을 가진 구성원들이 찾아오는지. 1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업, 자존감, 성격, 진로 문제 순으로 많습니다. 진로가 생각보다 위에 그렇죠. 차는 않군요. 네네네. 저희는 기본 이제 병원이니까 네네. 불면, 우울, 뭐 발표 불안이나 뭐 공황장애 같은 불안 문제, 뭐 주의력 저하. 아무래도 교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보다는 좀 문턱이 낮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뭐 성격 저하, 아. 연구실에서의 갈등, 진로 고민, 여자친구와의 헤어짐, 뭐 등등의 네,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받았던 고민들 상담 내용 중에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당연히 안 되지만 어떤 류의 고민들이 좀 해결하시기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지. 사실은 네. 모든 상담이 어려운데요. 아, 주로 우울이 심하거나 음. 자살 충동이 있어서 학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이제 즉시 출동을 해서 네네. 출동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기 대응 이후에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권하거나 이제 상담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주 가끔씩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곤란하고 좀 힘이 듭니다. 이제 학생이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가 뭐 어디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 분들이나 아니면 뭐 교수님들이나 주변 동료들한테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는 걸 이제 본인도 힘든데 또 설명도 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 볼 때 좀 안타깝죠. 여기 학교에 오시기 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신 적은 있나요? 카이스트 학생들이 아닌 분들과 비교를 굳이 했을 때 카이스트 학생들만의 뭔가 이런 특징 같은 게 좀 있나요? 있어요? 질문이 끝나시기도 전에 일단 진료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환자들이죠. 실은 본인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오고 본인의 힘든 점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면담을 진행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훌륭한 인지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카이스트 학생들을 면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경험이긴 하거든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조금 도와주면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니까요. 물론 네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 치료가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 논문에 근거해서
뭐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다 얘기를 해야 된다던가 병원에서도 찾아봐야 하는 부작용들을 궁금해해서 이제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면담이 길어지고 이런 점은 있지만 이게 앞에 얘기한 게 훨씬 중요한 강조점인데 그러게요. 지금 뒤에 게 좀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유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 경험이 적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크지 않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수했지만 여기서 또 우수한 학생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동료들하고 경쟁에서 만약에 이제 뒤처질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럴 때 굉장히 정체감의 혼란을 쉽게 느끼면서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혹시 스트레스 클리닉 진료실을 오는 학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카이스트 학생들한테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대부분 친구들이 모범생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이래서 대학을 가볼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부모님하고 막 다퉈서 내가 집을 나가 마라 뭐 이런 고민도 좀 정말요. 해봐야 이렇게 켜켜이 단단함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 고비인데도 더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어떤 순간에서는 좀 힘든 내지는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봤던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믿어줬으면 하는 게 꼭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해주신 말인 줄 알았어요. 너무 머릿속에서 들었어.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네네. 그럼요. 주로 어떤 경우에 상담센터를 오게 될까요? 그 중한 마음의 병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고민이 있으면서 성장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싶을 때. 어느 쪽이 더 많냐? 네.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제 1번? 네. 아니에요? 땡. 주로 시비한 경우보다는 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고 싶은 경우에 많이 상담센터에 오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고 싶을 때, 자기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싶을 때 상담센터로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주셨잖아요. 두 분 이제 교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진료실로 종종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수님. 네, 이런 우리 연구실의 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진짜요? 네, 내지는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거기 간 게 맞냐. 이러기도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비밀 보장의 문제 때문에 학생이 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해주시면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몇 년 있으면서 몇 년 전보다는 훨씬 그런 좀 긍정적인 질문이 많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하고요. 근데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신과적인 문제도 신체적인 문제랑 별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불치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학업을 해나가고 내지는 연구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그 학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입견을 갖지 않고 봐주시면 학생들이 다들 제자리를 잘 돌아올 거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은 홍보로. 네네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직접 이제 찾아가거나 좀 전화를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저희가 찾아가고 전화를 하는 건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혀 낯선 사람이 불쑥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되게 당황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랩에서 뭔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좀 교수님한테 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게 되거나 편협된 안경을 쓰고 보실까봐 좀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은 또 심리적 감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감기처럼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휴가를 갖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쉬고 와서 충분히 회복이 되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대해주시고 그러면 어떠실까 싶고 네, 주변에 힘든 학생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역시. 저도 많이 응원 받는 것 같고 네. 실패 좀 경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아까 문제 틀리면서 저도 실패를 좀 경험해요. 땡!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대부분을 잘해도 진짜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때가 많거든요. 이제 저도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친구한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고민 상담을 했는데 바로 클리닉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정신과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데가 아니다. 갔다 가면 정말 편해지고 자기도 정말 많이 나아졌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고마운 친구네요. 네, 진짜. 나도 모르게 약간 선입견이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